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0년 부부의 작은 비밀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오후, 아내 은숙이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서랍 구석, 먼지 쌓인 종이들 사이에서 모르는 통장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 40년 동안 남편 정호는 한 번도 비밀을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통장을 펼쳐든 순간 은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거기엔 생각지도 못한 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1983년 26살의 은숙과 29살의 정호가 처음 만난 건 중매였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사람이구나. 첫 만남에서 은숙이 느낀 건 설렘보다는 어색함이었습니다. 정호 역시 마찬가지였죠. 참 조용한 사람이네. 정호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시간에 정확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진실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정호는 과묵했습니다. 신혼집은 어떤 걸 구할까요? 당신이 좋다고 하는 곳으로 하죠. 혼수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부모님 말씀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은숙은 때로 답답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해주길 바랐지만 정호는 늘 그녀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정호 옆에 선 은숙은 긴장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구나. 신혼여행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대신 정호의 회사 기숙사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아이 민수가 태어났을 때 정호는 병원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아들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정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많지 않았어요. 고생했어. 그게 정호가 은숙에게 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호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본 은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를. 둘째 딸 지영이 태어나고 정호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일이 많았어요. 여보, 오늘은 집에 있으면 안 되나요? 미안해. 프로젝트가 급해서. 은숙은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정호는 과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가정 경제는 점점 나아졌지만 부부 사이의 대화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아이들 학원비 입금했어. 응, 고마워. 이번 주말에 친정에 갔다 올게. 그래, 다녀와. 생활에 필요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감정을 나누는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민수가 대학에 들어가고 지영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은숙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남남처럼 지냈을까? 하지만 바꾸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습니다.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일상을 바꾸기는 어려웠어요. 민수가 결혼하고 지영이 직장을 구해 독립한 후 집에는 정호와 은숙만 남았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40년 동안 아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갔던 생활. 이제는 서로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호는 신문을 읽고 은숙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이면 정호는 텔레비전을 보고 은숙은 뜨개질을 했어요.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편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색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랍 정리 좀 해줄 수 있어? 너무 어수선해서. 알았어. 평소 같으면 정호가 직접 하는 일이었는데 그날따라 은숙에게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호도 어디선가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오후 2시 정호가 산책을 나간 사이 은숙은 서랍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들, 볼펜, 클립, 메모지. 별것 아닌 것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서랍 맨 뒤편에서
이상한 게 만져졌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였어요. 봉투 안에는 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은행 이름도 처음 보는 곳이었고 통장 주인 이름은 정우였습니다. 이게 뭐지? 왜 여기에? 은숙은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개설 날짜는 1984년 3월 15일. 결혼한 지 반년 후였습니다. 입금 내역을 하나씩 살펴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매월 일정하지 않은 금액들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1984년 3월 15일 마이너스 1만 원 입금. 1984년 9월 22일 마이너스 1만 원 입금. 1984년 12월 30일 마이너스 1만 원 입금. 은숙은 날짜들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3월 15일은 자신의 생일이었어요. 9월 22일은 결혼기념일, 12월 30일은 민수의 생일. 그 뒤로도 계속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은숙의 생일, 결혼기념일, 아이들 생일마다 10,000원씩 입금되어 있었어요. 초기에는 10,000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2만 원, 3만 원, 5만 원. 최근 몇 년은 1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어요. 은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4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 잔고는 1,347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은숙은 통장을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봤습니다. 분명했습니다. 40년 동안 매년 몇 차례씩 특별한 날마다 돈을 입금한 거였어요.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돈으로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은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감동과 의구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정말 나를 위해서 모은 걸까? 산책에서 돌아온 정우를 보는 은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다녀왔어? 응. 서랍 정리는 다 했어? 거의. 은숙은 통장을 다시 봉투에 넣어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아직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날 밤 은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런 일을 했다니.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새삼 궁금해졌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데 있어?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은숙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계속 고민됐어요. 며칠 더 지난 후 은숙은 다시 그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하지만 통장은 그대로 있었고 내용도 똑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통장 뒷면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거든요. 은숙이를 위하여. 정우의 글씨였습니다. 그 순간 은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까지 비밀로 했을까? 나를 위해서라면 같이 계획하면 되는 건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은숙은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물어봐야 할 것 같으면서도 혹시 정우를 곤란하게 만들까봐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정우가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있을 때였어요. 여보.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정우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은숙이 비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놀라움, 당황, 그리고 뭔가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감춰온 비밀이 들켜버린 순간이었죠. 왜 나 몰래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은숙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함께 궁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나한테 말할 수 없는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정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을 위해서야. 정호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은숙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었거든요. 정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하고 첫 월급을 받던 날. 생각했어.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뭔가 특별한 걸 해주고 싶다고. 은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난 표현이 서툴렀어. 꽃도 사주지 못하고 예쁜 말도 해주지 못하고. 정호가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거야.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언젠가 당신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도록 하자고. 당신 생일마다 10,000원씩. 우리 결혼 기념일마다 10,000원씩. 아이들 생일마다도 10,000원씩. 정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처음에는 10,000원도 큰 돈이었어. 우리 살림에. 하지만 당신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더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넣을 수 있게 됐어. 20,000원, 30,000원. 요즘에는 100,000원씩. 은숙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정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로맨틱한 것도 없고 감동적인 것도 없고 이런 걸로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 정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더 많이 모아서 정말 큰일에 쓸 수 있을 만큼. 은숙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묵묵히 자신을 사랑해온 남편의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이었어요. 바보. 정말 바보예요. 은숙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혼자서만 간직하고 있었어요? 정호가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은 순간이었어요. 미안해요. 은숙이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가 미안해? 정호가 당황했습니다. 온갖 나쁜 생각을 했어요.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나? 무슨 나쁜 일이라도 있나? 그럴만했어. 갑자기 통장이 나타났으니까. 정호가 은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정호가 통장을 은숙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이걸로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 뭐든지. 싫어요. 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같이 써요. 같이 계획하고 같이 쓰고. 정말. 정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당연하죠.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시간이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어요. 사실 나도 당신한테 고마운 게 많아. 정호가 말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당신이 이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그래도 미안해. 더 도와주지 못해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다 지난 일인데.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이제는 우리 시간이니까. 정호가 은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싶고. 정말요? 우리가? 왜 안 되겠어? 신혼여행도 못 가봤잖아. 은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당신이 가고 싶은 곳 아무데나. 제주도는 어때요? 늘 가고 싶었거든요. 좋아. 제주도로 가자. 그렇게 두 사람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한 달 후, 정호와 은숙은 첫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제주도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은숙이 말했습니다. 떨려요. 나도. 정호가 웃었습니다. 신혼여행 같네. 맞아요. 40년 늦은 신혼여행. 비행기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은숙이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40년 동안 나를 사랑해줘서. 정우가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야말로 고마워. 4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제주도에서의 3박 4일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함께 바다를 바라보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새로운 곳을 구경했어요.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좋네. 정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왜 이제서야 이런 걸 했을까요? 바빴으니까. 그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잖아. 앞으로는 많이 하자. 좋아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매주 새로운 곳을 가보기 시작했어요. 가까운 공원, 박물관, 맛집. 오늘은 어디 갈까? 당신이 정해봐. 그럼 새로 생긴 카페 가볼까? 케이크가 맛있다던데.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놀랐어요. 두 분 요즘 완전 신혼부부 같으시네요. 동네 마트에서 만난 이웃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우리가? 은숙이 부끄러워했습니다. 네, 항상 같이 다니시고 표정도 밝으셔서. 집에 와서 은숙이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신혼부부 같대요. 맞잖아. 40년 만에 신혼이니까. 정우가 웃었습니다. 아이들도 놀랐어요. 명절에 모였을 때 딸 지영이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뭐가? 전에는. 어떻게 말해야 하지? 그냥 함께 사는 룸메이트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부부 같아요. 아들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서로 배려하시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안 좋아 보였나?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냥 각자 살고 계신다는 느낌이었어요. 지영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사랑하는 부부 같아요. 그날 밤 정우가 은숙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예전에는 정말 각자 살았던 것 같아. 그러게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따로 살았네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 맞아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정우와 은숙은 완전히 다른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함께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 댄스 강습도 받았습니다. 70살에 댄스를 배우다니. 은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즐거우면 되는 거지. 정우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새로운 것에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먼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해외여행도 가볼까? 정말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왜 안 되겠어? 건강할 때 가야지. 비밀 통장의 돈은 정말로 두 사람을 위해 쓰였습니다. 여행비, 취미 활동비, 맛있는 음식비. 40년 동안 모인 돈이 두 사람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데 쓰였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대화하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은숙이 정우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응. 그 통장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됐네요. 그러게. 40년 만에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는 늘 부부였어요. 다만 표현을 못했을 뿐이죠. 정우가 걸음을 멈추고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은숙아. 저야말로 고마워요. 석양이 지는 공원에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작은 비밀 하나가 만든 오해. 하지만 그 오해는 결국 더 큰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놀라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더 깊은 감동이 되기도 하죠. 사랑은 표현하는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말로 하는 사람도 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우처럼 조용히 오랫동안 준비하는 사람도 있죠.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진심은 결국 전해집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정우와 은숙처럼 4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마음이 닿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에는 나이도 시기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세요.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보세요. 오해가 있었다면 풀어보세요. 말하지 못했던 진심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표현해 보세요. 정우와 은숙이 보여준 것처럼 작은 용기 하나가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몇 년을 함께 살았든 상관없이 새로운 사랑의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두 번째 청춘이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 이야기들을 응원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